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게임으로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교육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기 위해서 게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그 cocos2d.js의 커맨드도 어떻게 하는지, 소스 코드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부터 할까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건데, 그럼 우리 헬로 월드부터 찍어야 될까요? 잠깐만요. 저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데 바로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우리가 기본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코딩을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는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 데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딩을 배우면은 바로 여기 쓰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그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 보면 나중에 이제 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지지 않더라도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우리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를 하다 보면은 게임에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실력을 쌓는 거, 경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인기를 이제 꾸준히 잘 익히는 사람이 탄탄한 개인기를 익히는 선수들이 나중에 좀 더 대성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보통 32비트다, 64비트다 하는 OS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비트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비트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진수, 이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10진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은 16진수 헥사데시말을 이제 갖고 코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쓰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면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이랑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비트와 바이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역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비트와 바이트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티로가리즘 진수죠? 진수는 뭔가요? 2진수, 10진수, 16진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진수를 배우기 앞서서 아주 쉬운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이제 먼 거리에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횃불이나 연기를 사용했다고 하죠. 우리가 봉화대 같은 거죠. 평소에는 연기를 하나만 피우고 있다가 적들이 오거나 위험 징후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더 피워갖고 먼 곳에서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자, 이 비슷한 원리입니다. 컴퓨터도 작은 전기 신호를 켜고 그 다음에 끄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 작은 전구의 전기가 통하면 1이고 안 통하면 0으로 받아들이는 거가 되겠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과 0은 우리가 보통 쓰는 숫자 1과 0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1은 켜지는 것, 그러니까 ON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0은 꺼지는 것, OFF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전기 단위로 전원이 켜지고 또는 꺼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1이나 0의 값을 가지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비트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가장 작은 정보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자계산기는 ENIAC이죠. ENIAC은 1946년 2월 14일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업무와 생활 전반에 몰아친 데이터 혁명이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죠. 당시에 7시간 20분이나 걸리던 미사일 탄도 계산을 단 30초 만에 끝냈으니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NIAC은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진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데이터의 계산도 진공관을 끄거나 켜는 신호를 합해서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처리하는 능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애니악과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유니백이라는 어떤 대형 컴퓨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진 공간이 바로 여기서 지금 보이는 정보와 같이요. 껐다 켰다 하나씩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갖고 다양한 정보와 계산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비트로는 0과 1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비트로는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0과 0, 0과 1, 그리고 1과 1, 그 다음에 1과 0. 그러니까 총 4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비트가 하나 늘어나면 표현할 수 있는 상태수는 2배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진수라고 그러죠.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 8개 그룹을 묶은 단위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한 개의 바이트에는 8개의 비트가 있으니까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의 8승에 해당하는 256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바이트를 가지고 256개의 신호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서로 약속하면은 우리가 숫자나 알파벳 등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령 바이트에서 두 번째 문자는 숫자 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65번째 문자는 대문자 알파벳 A가 되고 97번째는 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순서와 그다음에 문자를 정의할 수 있죠. 지금 보이는 것은 ANSI 코드라고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미국 표준기관이죠. 그 ANSI에서 정의한 우리가 문자 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숫자와 영어를 한 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한자 같이 다양한 문자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2바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한자를 배우면은 천자문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문자만 천자문인데 이 천자를 한 바이트에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 한글을 조합형으로 하느냐 완성형으로 하냐라는 논의가 많았는데 우리는 알파벳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침 표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자 한자를 완성형으로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를 모자라도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자를 모두 같은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몇 번째는 어떤 문자, 한자에 뭐를 표현하고 몇 번째는 한글에 뭐를 표현하는지 약속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ANSI, 그러니까 미국에 쓰는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가 아니고 국제표준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라는 데서 만든 유니코드 같은 표준 코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코드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영문 OS를 쓸 경우에 우리가 한글 같은 표현하는 그 화면들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바를 할 때도 이제 유니코드로 변환을 해주잖아요.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왜 하나 의문을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원바이트의 잉글리시만 표현하던 안시 코드로는 우리가 한자나 한글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변환해서 또는 맨 처음부터 유니코드를 사용합니다. 1993년에 유니코드를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 표준으로 정의했으니 이것대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비트와 바이트가 어떤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진수, 이진수, 십진수, 십육진수가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좋은 동영상도 즐겨보세요. 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